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오늘은 추석 특집 잔혹동화 모음집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 요정들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게 되었다. 무도회장에서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계단에 접착제를 발라놓는다. 그녀가 떠날 수 없도록. 왕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는 구두만 남기고 떠난다. 왕자는 구두를 보며 이 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자를 자신의 신부감으로 맡겠다며 신발의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다. 두 언니 역시 작고 예쁜 발을 가지고 있어 첫째가 먼저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큰 발가락 때문에 구두가 맞지 않자 왕자가 잠시 나간 틈을 타 계모는 첫째에게 칼을 주며 발가락을 잘라. 네가 여왕이 되면 더 이상 걸어다닐 필요 없을 거야. 첫째는 발가락을 잘랐고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피는 숨길 수 없었다. 둘째가 자신만만하게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뒤꿈치가 너무 커 맞지 않자 계모는 이번에도 둘째에게 칼을 주며 발 뒤꿈치를 잘라. 여왕이 되면 더 걸어다닐 필요도 없을 거야. 뒤꿈치를 자른 둘째의 발은 구두에게 꼭 맞았다. 왕자는 둘째와 왕궁으로 떠났다. 무덤을 지나가던 중 까마귀가 노래를 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신발 안에 피가 있어요. 그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가 당신을 기다린답니다.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신겼고 발에 딱 맞는 유리구두를 기뻐하며 왕자는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았다. 왕자의 신부가 된 신데렐라는 까마귀를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보내는 선물일까? 바로 계모와 새언니들의 눈을 뽑기 위해 까마귀를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옛적 왕과 왕비가 있었다. 아이가 없었던 왕비는 물레에 손이 찔려 빨간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예쁜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왕비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눈부시게 예쁜 딸이 태어났다. 가족은 행복했다. 아주 잠시 동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공주는 점점 아름다워졌고 왕의 관심은 왕비가 아닌 딸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왕비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사냥꾼을 지켜 백설공주를 살해하려 했지만 눈치 빨랐던 백설공주는 성에서 탈출해 머나먼 숲으로 도망쳐 7명의 난쟁이가 살고 있는 오두막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여왕으로 군림한다.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안 왕비는 수차례의 시도 끝에 독사과를 먹여 그녀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죽어버린 백설공주는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렀는데 지나가던 왕자가 장례식을 목격하였다. 백설공주에게 반한 왕자는 사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좋아했다. 난쟁이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백설공주의 시체를 사온다. 왕자는 매일매일 그녀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뱉어내고 깨어났다. 살아있는 사람은 싫었지만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성향이 들킬까봐 두려워 억지로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백설공주는 자신을 죽인 여왕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결혼식에 어머니를 초대하여 달군 쇠 신발을 강제로 신겼다. 왕비는 모두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자식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다.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의 저주로 인해 아름다운 탈리아 공주는 16번째 생일날 마녀의 물레에 찔려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다. 공주의 아버지는 숲속 깊숙한 저택에 공주를 숨겼다. 사냥을 하던 옆 나라의 국왕은 길을 헤매다 우연히 저택을 발견했고 아름다운 공주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한 왕자가 아닌 늙은 왕이었다. 왕은 몇 날 며칠을 잠든 공주와 함께 보내고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두 아이를 낳게 되었다. 배가 고팠던 아이가 그녀의 손가락을 빨자 아야! 가시가 튀어나왔고 그녀는 깨어나게 됐다. 그녀를 잊지 못했던 왕은 저택으로 그녀를 찾으러 돌아왔고 그녀와 아이들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다. 아이를 낳지 못한 왕비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탈리아를 질투하였다. 왕비는 두 아이를 요리사에게 데려갔다. 이 아이들로 요리를 해줘. 국왕님이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맛있게 말이야. 오늘따라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이 좋은걸? 차마 아이들을 해칠 수 없었던 요리사는 아이들 대신 양고기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왕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탈리아를 납치해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만 죽어버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옷에 달린 보석들은 값비싼 것들이니 불에 타면 아깝잖아요? 옷은 벗어둘게요. 탈리아는 옷을 한 겹 한 겹 벗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당신이 어제 먹은 고기, 그게 당신 아이들이에요. 절망에 빠진 왕은 왕비의 말에 따른 신하들을 모두 불구덩이로 던져넣었다. 요리사의 차례가 되자 왕비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비는 끔찍하게 처형되었고 왕과 탈리아 두 아이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인어공주는 인간 세계를 언제나 동경했고 드디어 해안가로 나갈 수 있는 나이 16살이 되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인어를 보면 반드시 화가 닥친다는 전설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왕자는 거센 폭풍우에 휩쓸려 해안가로 떠밀려왔다. 인어공주는 죽을 뻔한 왕자를 물에서 구해냈고 쓰다듬고 입 맞췄다. 돌아온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간다. 마녀는 공주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1년간 공주 신분을 포기하고 내 노예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인어공주는 제안을 수락한다. 1년이 지나 해변으로 올라간 인어공주는 왕자와 재회하게 되고 왕자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고 궁전으로 데려간다. 왕자는 궁정일은 돌보지도 않고 그녀와 침실에만 있었고 왕자가 걱정되었던 왕과 왕비는 미모의 다른 나라 공주를 소개시켜 주었다. 왕자는 또 한눈에 반해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 했다.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매달리며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내가 정말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넌 그냥 갖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이야. 인어공주는 마녀를 다시 찾아갔다. 왕자를 죽여주세요. 난 모든 마법을 다 부릴 수 있지. 단 하나, 사람을 죽이는 것 빼고 말이야. 부탁드려요. 대신 왕자를 인어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 졸지에 인어가 된 왕자는 내가 잘못했어. 잘할게. 정말이야.
결혼도 해줄게. 왕자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인어공주는 뼈를 보며 가소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임신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마녀가 키우는 양상추를 먹고 싶어 했다.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남편은 마녀의 텃밭에서 양상추를 훔치다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화가 난 마녀는 양상추를 주며 아이를 빼앗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마녀는 아이를 빼앗아갔다. 마녀는 과거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어 남자를 극도로 혐오했다. 남자는 다 죽어야 돼. 혐오스러운 것들이야. 마녀의 계획은 이랬다. 아름다운 라푼젤이 높은 탑 위에서 노래를 불러 남자들을 유혹하고 머리를 늘어뜨려 탑 위로 남자들을 꼬여낸다. 라푼젤은 탑 위로 올라온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남자가 잠든 사이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재물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라푼젤은 순수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버렸고 청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마녀가 무서웠던 라푼젤은 청년과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청년은 라푼젤의 과거를 알고 그녀를 내쫓았다. 갈 곳이 없었던 라푼젤은 음탕한 것. 네가 나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마녀의 탑으로 돌아오게 된다. 뒤늦게 후회하며 라푼젤이 그리워진 남자는 탑으로 그녀를 쫓아오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던 라푼젤은 마녀와 함께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안녕, 내 사랑. 라푼젤과 마녀는 남자를 꼬여내 다음날 살해하는 일을 계속했다. 아주 오래. 피터팬은 자라지 않는 병에 걸렸다. 그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자라지 않자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다. 피터팬은 자신은 될 수 없는 어른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거리를 떠도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요정의 안내를 받아 네버랜드로 향했다. 피터팬은 아이들만의 섬에서 행복하게 지냈지만 대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다. 주기적으로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건 규칙 위반이야. 그때마다 피터팬은 죽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네가 어린아이라면 날 수 있을 거야. 증명해봐. 난 계속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어. 호크, 정말 그런 괴물이 되고 싶은 거야? 응, 나는 어른이 피터팬은 어른이 되려는 호크를 악어에게 던져주었다. 하지만 호크는 악어에게 한쪽 팔을 바치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호크는 아무도 오지 않는 버려진 난파선에서 지내며 피터팬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해내고 그로부터 지켜주는 해적단을 꾸리게 되었다. 피터팬은 어른들 없이 아이들만 지내는 이상적인 섬 네버랜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납치해 네버랜드로 데려왔다. 학교 같은 거 왜 가야 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않니? 혼내는 부모님도 잔소리도 없는 네버랜드로 떠나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미첼은 하얀 망토를 입고 다니는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어느 날 부모님은 미첼에게 미첼, 이 쿠키를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지 않을래? 그 마을은 안전한 곳으로 소문나 있으니까 혼자 갈 수 있을 거야. 평소보다 초조해 보이는 부모님이 이상했지만
부모님을 사랑했던 미첼은 날이 저물기 전에 서둘러 길을 떠난다. 미첼은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싸늘해진 할머니의 시체를 늑대가 물어뜯고 있었다. 미첼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한 나무꾼의 도움을 받아 오두막에 숨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늑대가 이렇게 드글거리는데 여긴 왜 온 거요? 마을 사람들은 진즉 다 도망쳤다고. 네? 하지만 부모님이 여기는 안전하기로 유명하다고. 늑대가 나타나기 전엔 그랬지. 이상한 소문도 돌고 있다고. 어린 소녀를 늑대한테 바치면 늑대가 물러간다나 뭐라나. 보아하니 아가씨도 어려 보이는데 제물로 바쳐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거요. 미첼의 부모님은 돈을 받고 그녀를 제물로 보낸 것이었다. 미첼은 창고에서 도끼를 집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 미첼? 네가 어떻게... 미첼의 하얀 망토는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